유대인 억압의 역사 10가지에서 불러온 역사의 나비 효과. 안녕하세요. 대추방맹이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길고 참혹했던 고난의 기록, 바로 유대인 억압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건국을 가능하게 한 그들의 저력 뒤에는 무려 2000년에 걸친 박해와 디아스포라의 고통이 숨어 있습니다. 수많은 국가와 문명 속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10가지 핵심적인 억압의 역사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남의 나라, 민족의 슬픈 역사를 다뤄야 하며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공산화 과정에서 몇십 년 전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중에 1억 명 이상이 숙청되었다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현대에도 북한은 아직도 인민들이 사상의 칼라 위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억압의 역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의 찻잔 속 태풍이 현대에는 이 세계를 뒤덮는 사상의 두꺼운 먹구름 속 괴물로 변해 우리를 감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억압에서 시작된 증오의 칼은 그들 내부에서 유물론 사상을 잉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유대 유물론자들은 이 세계의 이성을 지배한 모든 형이상학적 현상을 부정하고 물질을 형이상학의 반석 위에 올려놓는 사상적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이 모순의 톱니바퀴는 인간을 이 사이에 낀 오로지 고깃덩어리로만 봤으며, 역사와 사상의 모순 속에 인간들은 갈려나갔던 것입니다. 방랑 유대인의 억압의 역사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가해자인 토착 현지인들로 이루어진 기득권 세력에게 극심한 증오심을 불태웠으며, 그 증오심은 그들이 속한 사회 반대편에 있는 기득권 시민들과 극단적 편을 가르고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사상과 철학을 물질 중심으로 극대화시켜 신존재를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시켜 왔습니다. 노동자 농민들을 방패 삼아 충동질과 유혹으로 그들을 사회 전복 세력으로 부채질해왔으며, 그들을 충동질에서 밑에서 토대로 만들고 위로의 혁명을 통해 사회 전복을 꾀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또 각계각층 엘리트 사람의 금전과 허영심을 자극해 주도 면밀하게 지하 엘리트 그룹을 결성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국가의 전복을 꿈꾸며 역사적 디아스포라의 한을 풀어내고 그 사회에 자기들만의 이상적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역사의 한 꼭지점이 유대인 박해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10가지 핵심 억압의 역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제1 억압의 시대, 고대 바빌론 유수와 로마의 파괴. 유대인의 억압은 기원전 6세기 BC 605년에서 586년에 바빌론 유수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유수란 말은 유배되어 갇힌다라는 뜻으로, 신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며 첫 번째 대규모 유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유대 성전은 파괴되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거나 건설 작업에 동원되었습니다. 신바빌로니아는 기원전 539년에 아케메네스 제국에게 멸망되었으며, 그 시절 강대국인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아 유배되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점령하면서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특히 서기 66년 유대인 데발란과 마사다 함락은 저항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제2 억압의 시대, 제2 성전 파괴와 디아스포라의 시작.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의 제2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민족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는 흩어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 살던 땅을 떠나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민족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은 국가 없는 민족으로서 억압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3 억압의 시대,
초기 기독교 시대의 차별과 법적 제한, 유럽 사회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종교적인 이유로 제도화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고 토지 소유나 공직 진출 등에서 법적인 제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 사회에서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고립시키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4억압의 시대, 중세 금융업 강요와 고리대금업자 낙인, 중세 유대인의 고리대금업은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인이 토지 소유 및 농업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현지인에게 고리이자를 받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반면 이방인은 이자, 수수가 가능했으므로 유대인들은 생계를 위해 자연스럽게 금융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고리대금업자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얻게 되었고 경제적 박해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부채를 진 사람들의 분노와 사회적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업은 특성상 악덕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 환경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은 십자군 전쟁, 흑사병 유행 등 사회적 혼란기를 거치며 추방의 역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세익스피어의 희극 베니스의 상인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유대인 샤일록은 상인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1파운드의 살을 대가로 요구하는 악질적인 수전노 고리대금업자로 그려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의 유대인을 보는 사회적 이미지가 어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십자군들은 그들의 여정 중 유럽 곳곳의 유대인 공동체를 습격하여 무차별적인 학살과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으로부터 평소에 돈을 갈취하는 고리대금업자라는 부정적인 낙인을 얻게 되었던 유대인들은 사회로부터 집중적인 경제적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5억압의 시대, 십자군 전쟁과 학살,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유대인 탄압의 계기가 되었고 이는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자행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지 회복을 명분으로 한 종교적 관기가 유대인 박해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빚이 많은 채무자들은 유대인을 죽이거나 추방하여 빚을 없애려 했습니다. 13세기 말부터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여러 국가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박해와 집단 추방령이 내려졌고 영국에서는 1290년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동유럽으로 이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억압의 시대, 피해 중상모략과 개토의 강제 격리, 중세시대 유대인을 향한 가장 악랄한 거짓 주장은 피해 중상모략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기독교 어린이의 피를 사용한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수많은 유대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16세기부터는 유럽 도시 내 특정 구역에 유대인을 강제로 몰아넣는 개토가 생겨나 격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흑사병이 유행하던 시기에는 유대인들이 병을 퍼뜨렸다는 소문과 고리대금업 때문에 신이 형벌을 내렸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어 유대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제7억압의 시대, 스페인 대 추방과 흩어진 유대인, 1492년 스페인의 페르난도 2세와 이사벨 1세는 모든 유대인에게 개종하거나 국가를 떠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스페인 대추방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유대인이 북아프리카, 오스만 제국 등으로 피난하며 세파르딘 유대인 사회가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으나 이는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추방 사건 중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산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보석을 선호했으며 육로로 피신하기 어려운 바다로 피신하기 용이한 해안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8억압의 시대, 러시아 제국의 포그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러시아 제국에서는 유대인을 향한 대규모의 조직적인 폭동, 즉 포그롬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가와 정교회의 묵인 또는 조장 아래 이루어졌으며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고 수많은 유대인을
미국 등으로 이주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9억압의 시대, 근대에 발생한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 19세기 말 종교적 반유대주의는 인종주의적 반유대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은 이를 극단으로 끌고 갔습니다. 홀로코스트, 슈아라 불리는 이 박해를 통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아우슈비츠와 같은 강제 수용소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집단 학살로 기록됩니다. 제10억압의 시대, 현대의 반유대주의의 지속과 새로운 형태. 홀로코스트 이후 유대인은 1948년 이스라엘을 건국하며 오랜 영원인 국가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박해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억압, 중동 분쟁으로 인한 반시온주의의 확산, 그리고 서구 사회에서의 극우주의 부활과 인터넷을 통한 혐오 발언 등 현대적인 형태의 반유대주의는 여전히 유대인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유대인 억압의 10가지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고통과 회복의 끊임없는 순환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우리는 편견과 혐오가 한 민족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되돌아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증오의 역사는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역사가 흐르면서 세계를 어둠의 장막으로 몰아넣는 공산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공산주의가 얼마나 현실 세계와 동화될 수 없는지 앞으로 하나하나 증명해 보이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제대로 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로운 역사와 사상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